2026년 2월 6일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국내 2위 거래소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고객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62조 원. 빗썸이 실제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6천 개, 무려 12배가 넘는 코인이 순식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투명하게 관리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이 계좌에 찍힐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중앙화거래소라는 구조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이번 5지급 사건의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빗썸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려 했습니다. 보상 단위를 원으로 입력해야 했지만 실수로 BTC로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소액 보상 대신 62만 개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트코인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결제 절차도 없이 직원 한 명의 조작만으로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빗썸은 실제로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장부거래라는 중앙화 거래소의 핵심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빗썸,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은 모두 중앙화 거래소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지 않고 거래소 내부 장부에만 숫자를 기록합니다. 실제 자산의 이동은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이 방식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선택입니다. 블록체인에 거래를 직접 기록하려면 한 건의 매매가 완료되기까지 수십 분이 걸립니다. 수수료도 급증합니다. 초 단위로 수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실시간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은 내부 장부로 빠르게 처리하고 나중에 블록체인과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부 통제가 허술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산도 장부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62만 개의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썸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돈 복사라고 부릅니다. 실물 자산 없이 장부상 숫자만 늘리는 행위. 물론 정상적인 경우라면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드러나고 바로잡힙니다. 하지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허점이 악용될 여지가 생깁니다. 빗썸은 이런 위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빗썸은 이미 해핑과 사고를 우려해 클릭미스 프로젝트라는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말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가 터진 겁니다. 반면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는 달랐습니다. 업비트는 2017년부터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 지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비트 측은 실제로 보관 중인 가상자산만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똑같은 중앙화 거래소 구조를 쓰지만 내부 통제 수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0.3% 비트코인 125개 상단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매도됐고 일부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에 따르면 빗썸의 과실이 명확하지만 이용자도 오류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빗썸은 미반환 이용자를 특정해 접촉 중이며 필요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다음 날인 2월 7일 낮부터 빗썸 본사의 현장 검사반을 급파했습니다. 금감원은 결제 절차 없이 직원이 임의로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빗썸의 시스템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2월 8일 회의를 열고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블록체인 전문가는 거래소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외부 검증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빗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 거래소 전체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만큼 업계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가 실제 자산과 장부상, 자산의 일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하는지, 외부 감사를 받는지, 비정상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소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거래소는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보유 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투명성 지표가 거래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셋째, 분산 보관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철학은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한다입니다. 거래소에 모든 자산을 맡겨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장기 보유 자산은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거래소에는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아무리 투명해도 중앙화거래소라는 중간 단계가 불투명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내부 장부를 조작하거나 실수로 잘못된 거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투자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내부 통제 의무, 외부 감사 의무, 보유자산 공시 의무 등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소들도 시스템 점검과 보완에 나서고 있습니다. 빗섯은 향후 이벤트 보상 지급 시 보유 물량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고 이상 거래를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자 스스로가 거래소를 감시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점입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 위험은 시장 변동성뿐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의 취약점에서도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용하는 거래소는 안전합니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비정상 거래를 차단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이번 빗섯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중앙화 거래소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위험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여전히 사람입니다. 사람의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막을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더욱 투명해져야 합니다. 거래소는 자신들이 실제로 얼마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투자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쌓이고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고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기술만큼이나 제도와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더 이상 수동적으로 거래소를 믿지 마세요.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안전한 선택을 하세요. 뉴스톡이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내일의 뉴스도 함께 해주세요.